누군가 세월에 잊혀졌던 계시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얼굴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다. 일상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새로운 시간이 사건들 사이를 속삭이기 시작했고 예언을 믿지 않던 이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주목받는 것은 2025년이다. 그저 단순한 날짜가 아닌 전환점으로서. 그리고 이 움직임의 중심에 오래된 이름이 잠자던 힘과 함께 다시 떠오른다. 윤석열. 정치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서, 아직 완수되지 않은 사명의 표식으로서. 헤드라인과 무대에서 사라졌던 그의 이름이 다른 분위기와 함께 돌아왔다. 침묵과 의미로 둘러싸인 존재. 많은 이들은 그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잊혀진 시간의 한 줄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철이 언젠가 말했던 것과 직접 연결된다. 길은 중단될 수 있으나 정확한 순간에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이 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울려 퍼진다. 이제 날짜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거에 조심스럽게 묻혔던 말들이 빛으로 끌려 나오고 있다. 상징이나 비유에 불과해 보이던 것들이 점점 더 현실적인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은밀한 대화 속에서, 피하는 시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 느껴진다. 그것은 정치 캠페인의 소음이나 군중의 함성이 아니다. 그것은 전환 직전의 짙은 침묵이다. 그것은 귀환과 회복, 계시의 시대를 경고했던 옛 예언자들의 메아리다. 세대를 넘어선 비전을 전했던 성철. 그는 날짜를 말하는 일이 드물었고 은유를 사랑하며 상징의 대가였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언급했을 때 그는 그 시간이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저울의 해, 목적과의 재회, 사명이 끝나기 전에 떠난 자의 귀환을 말하는 때라 했다. 그의 말은 간직되어 있었지만 결코 잊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깨어난 듯하다. 지난 정치 주기의 끝 이후로 거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정렬되기 시작했다. 신문도 연설도 아닌 곳에서, 행간에서, 침묵에서, 신호의 패턴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몸짓들 속에서 사람들은 징조와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긴박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환상이라 했고 다른 이들은 운명이라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이 조용한 합창에 합류하고 있다. 그것은 2025년이 단순한 역사가 아닌 한국의 정신을 이끄는 살아있는 기억으로 변화하는 해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 모든 것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특정 사건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조로 불리고 있다. 이제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다시 불려나온 사람의 모습이다. 그의 퇴장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멈춤이었다. 많은 이들이 운명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사명 혹은 단순히 상위의 명령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 이끌린 전략적 후퇴였다. 한국은 지금 변혁의 서막을 살아가는 듯하다. 표면 아래에서 자라나는 조용한 파도. 주에 깊게 바라보면 공기 속에는 기대감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 감정을 공유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드물다. 무언가가 다시 구성되고 있다는 느낌. 단지 권력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뿌리에서.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성철은 진정한 움직임은 눈으로 보기 전에 시작된다고 썼다. 침묵은 계시보다 먼저 온다고. 그리고 최초의 징조는 무시된 디테일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은 시간이 준비될 때까지 숨겨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2025년은 평범한 날짜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분기점처럼 다가온다. 미완으로 남겨졌던 것들이 마침내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정렬에 의해 마치 우주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사명과 운명이 다시 만나는 정확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한 민족의 영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부름에 관한 것이다. 자각하지 못한 채 항상 새로운 순환의 신호를 품고 살아온 민족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해 보이고 아무런 확신도 없으며 심지어 가장 단단한 이들조차 흔들리는 이 순간, 바로 이때 예언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윤석열은 다시금 등장한다. 그러나 후보로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역할의 담지자로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숨겨진 톱니바퀴의 일부로서, 이전에는 무작위로 보였던 그의 발걸음, 연설, 등장들이 이제는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다. 아무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의 침묵 하나하나가 말보다 더 강하게 울리고 그의 부재는 예언적 존재감으로 변모한다. 고대의 전승에 따르면 귀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예전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모하여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준비된 모습으로. 인간의 전략과 계산을 초월한 무언가와 조율된 상태로. 그래서 많은 예언 연구자들이 사명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믿는다. 아직 완수되어야 할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인봉되어야 할 운명이 있으며 실현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이제 징조들은 분명해졌다.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조용한 사건들이 놀라운 정밀도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공개되지 않은 이동, 기록에 남지 않은 회의, 평범해 보이는 행정 결정들이 전통적인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성철이 남긴 예언들과 일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한국 영성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때 길이 막힌 듯 보이는 단절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길은 이후 다시 열리며 모든 것이 멈추었던 바로 그 지점으로 이끈다고 했다. 그 단절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멈춤이었다. 의도된 침묵. 그는 귀환은 국민이 분열되고 제도가 약화되며 민족의 정신이 비록 침묵 속일지라도 방향을 갈망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확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정치적 불안정, 내부 갈등, 지도층에 대한 신뢰 상실은 단순한 시대적 현상이 아니다. 성철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는 미완의 역할을 가진 인물이 다시 등장할 무대를 준비하는 구성 요소들이다. 그 인물은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다시 전략적 집단들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예비, 후보도 현역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최근 그가 드물게 내놓은 발언들은 영적 분석가들과 예언 전통 연구자들에 의해 면밀히 해석되고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있어 예언된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학자들과 승려들, 한국 영성사 연구자들은 성철의 고문헌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글에서는 저울의 해에 대한 언급이 있다.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그는 여러 차례 2025년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암시했다. 귀환이 필요해지는 해.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릇이 다시 채워지는 해다. 이 그릇은 단지 한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게 될 기능을 상징한다. 그것은 국가의 영적 도덕적 중심축을 회복시키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 이 귀환은 정치적인 복귀가 아니다. 더 큰 틀 속에서의 재배치이다. 한국의 운명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던 오래된 기록 속 무언가에 의해 조율되고 있다. 최근 법률, 경제, 외교 분야에서 내려진 여러 결정들, 비록 윤석열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는 재조정의 흔적이 담겨 있다. 현 정부는 마치 무언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 전략적 부문들에서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나라는 조용한 예감을 품고 있다. 한국 전역의 영적 공동체에서는 귀환, 재회, 잃어버린 목적과의 재연결을 상징하는 꿈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고대에는 이러한 집단적 꿈을 하늘의 메시지로 간주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시 그 시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유사한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다고 느낀다.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영적인 무언가가. 성철이 남긴 말들은 이 징조들을 주시하는 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명을 지닌 자는 때가 이르기 전 물러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는 변모에 있을 것이니 시간은 그를 진정한 목적에 맞게 단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의 정치 중심에서의 퇴장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다. 그 준비는 그의 현재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 그는 관찰한다. 그는 기다린다. 그리고 이를 주에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다. 단단히 기다리는 자는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정렬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은 서두름을 예견하지 않는다. 예언은 정밀함을 예견한다. 국내 여러 사찰과 영성 연구자들은 최근 이를 예언적 수렴이라 부르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로 교류가 없는 다양한 출처에서 동일한 감각, 동일한 상징, 동일한 미세한 차원의 움직임을 보고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중대한 전환기에 종종 나타난 바 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해방 시기나 체제 전환 시기 등.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수렴의 지점 앞에 서 있는 듯하다. 사회는 이를 작은 몸짓 속에서 감지하기 시작했다. 광범위한 기대감, 현재 정치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무언가가 배후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점 강해지는 느낌.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전략적 선언도 없다. 하지만 집단적 인식은 분명하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다. 미완의 사명이라는 개념은 지금 조용히 유통되는 영적 분석들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윤석열은 단순한 공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코드, 영적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수행되지 못한 책임을 지닌 존재다. 이 귀환은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단되었던 사명의 연속을 위해서다. 다시 힘을 얻어 퍼지고 있는 성철의 한 문장이 있다. 깨진 것은 회복될 것이다. 예전처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모습으로. 이 문장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원래의 길로 되돌리는 행위다. 이것이 예언의 깊은 의미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정렬을 회복하는 것.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한 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것. 지금 이 순간의 한국은 단지 정치적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의 위기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공허 속에서 예언의 부름은 더욱 긴박하게 다가온다. 긴장은 이제 단지 정치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조용한 거리, 공공기관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무대 뒤에서 교차하는 시선들 속에 퍼져 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은 더 이상 개인의 예감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절제된 기대감의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뉴스가 아닌 응답으로서 그의 퇴장 이후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선언도 공개된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다. 오래된 예언들은 귀환의 순간이 침묵에 둘러싸일 것이라 말했지만 그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닌 의미로 가득 찬 것이라 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중단된 사명의 재가동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드러나는 징조들은 너무나 많아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정도다. 최근 몇 주간 한국의 영적 뿌리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들, 옛 권력과 결정의 중심지들과 연결된 장소들에 대한 조용한 방문들이 보고되었다. 공식 직함 없이 가까운 인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설은 없지만 움직임은 있고, 약속은 없지만 준비는 있다. 귀환은 때로 말보다 징후로 먼저 드러난다. 비공개적 모임들 속에서 학자들은 성철이 남긴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것은 다르게 돌아온다. 예전처럼이 아니라 본래 그래야 했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오랫동안 해석하려 애썼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명확해지고 있다. 윤석열의 귀환은 예전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순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재건의 상징으로서, 더 큰 계획의 가시적 일환으로서 돌아오는 것이다.
분열되고 지쳐있는 이 나라는 점차 피로의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피로 속에는 정정쟁쟁의 갈망, 새 출발의 갈망이 피어오른다. 국민은 자각하지 못한 채로 목적을 가진 리더십이 채워야 할 공백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통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끌어야 한다. 단지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방향 전환이야말로 성철의 예언이 늘 가리켜온 바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한 시점에 이르러 혼이 이탈된 듯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물질적 진보는 내면의 공허를 채우지 못할 것이며 외적인 성취는 국민의 가슴에 울림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을 본질과 다시 연결시킬 영적 사명을 지닌 이의 귀환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 귀환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긴박함으로 느껴지고 있다. 사건들의 동시성은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한다. 국제적 위기가 국내 결정을 압박하고 사회적 갈등이 안정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망이 아닌 사명을 품고 관망의 자리에 다시 서 있는 한 인물론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선택된 자는 시험을 받고 제거되며 성숙한 뒤 다시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은 이미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 재배치의 순간이 더욱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다. 광고나 연단을 통해서가 아닌 순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들의 인식을 통해서 아무것도 어긋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계시의 숨은 대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예언을 무시하던 분석가들조차 이제 그것을 참고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건들이 더 이상 기존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해석이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일한 설명은 늘 기록되어 있었지만 자만이나 불신으로 인해 외면당했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논리는 정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예언은 시간의 법칙에 복종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진실을 아는 자들은 알고 있다. 귀환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존재로, 선언이 아니라 숨겨진 행동으로, 핵심 직위에서의 전략적 움직임, 조용한 재배치, 사람들의 이탈과 준비되는 삶들, 모든 것이 중단되었던 길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이 순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부의 침묵이다. 더 이상 저항이 없다. 과거에 외치던 이들은 이제 그저 바라볼 뿐이다. 마치 무언가 더 큰 것이 곧 다가올 것을 직감하듯 그 귀환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느끼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을 지닌 자를 다시 부르고 있다. 영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체험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꿈, 직감,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전들. 그들 모두는 동일한 상징을 본다, 귀환, 잊혀졌던 것과의 재회.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서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내면의 부름을 공유한다. 마치 동일한 힘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닿은 것처럼 집단적인 인식 속에서 이 귀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라 전체가 비록 침묵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략 부서들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익숙한 얼굴들이 카메라 앞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자세를 가진 이들이 등장한다. 흩어져 있던 제도들은 마치 새로운 리더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듯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체계는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재편은 어떤 정치학 이론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직 역사적, 영적 주기를 이해하는 이들만이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가장 은밀한 행동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뉴스 헤드라인이 사라진 자리에서 징조들은 무대 뒤에 숨어 있다. 특정 단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전환, 재배치, 조정, 재건, 이런 용어들이 내부 회의나 기밀,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도 암묵적 합의는 분명하다. 지금의 상황은 임시적이다. 이는 단지 다음 단계를 시작할 때까지 유지되는 상태일 뿐이다. 수십 년간 성철의 가르침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영적 비가역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점은
물리적 신호와 비물리적 신호가 동시에 수렴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유되는 꿈, 동시적인 직감, 사회적 재배열, 국지적 위기, 집단적인 감정 반응,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하며 파도가 하나의 지점에서 충돌하듯 모인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지금이다.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인물들 사이에서 조용한 만남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수개월 동안 함께 언급되지 않던 이름들이 다시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회동의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이미 퍼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행정 변경, 주저하는 정치 반응, 설명되지 않은 일정 취소, 도중에 끊긴 발언들. 이 모든 것은 기존 질서가 곧 전통적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불편한 직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더 이상 무관심 속에 언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적대감 속에서도 아니다. 이제 그는 기대 속에 다루어진다. 과거의 저항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이다. 그를 배제하려 했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저 지켜보고 있다. 그들 역시 알고 있다. 더 큰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은 인간의 결정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계획이 아니라 시간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성철이 남긴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이 다시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무게로. 그중 하나는 수십 년간 보존되어 온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다. 거부하던 이들이 침묵하고 기다리던 이들이 일어설 때 말없이도 사명의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 문장은 지방의 한 승려 모임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같은 주간 윤석열의 한 비공식 발언은 그 구절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처럼 해석되었다. 비록 그가 그 말을 인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언과 현실 사이의 정렬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국민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점차 행동을 바꾸고 있다. SNS에는 귀환, 새 출발, 재건이라는 키워드가 넘쳐난다. 전통 언론은 여전히 부차적인 이슈에 집중하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는 막지 못한다. 이제 사람들은 과연 돌아올까가 아니라 언제 돌아올까를 묻는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민족의 영혼 안에서 드러난다. 분열과 낙담의 시간을 지나 한국의 정신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 한국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미래를 향한 결정은 더 이상 정치적 논리만으로 내려질 수 없다고. 그것은 민족의 영혼에 더욱 깊이 뿌리내린 본연의 충실한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본질과 진정한 방향을 향한 부름은 단 한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다. 사명의 표식을 지닌 자 윤석열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기의 균형점이 되었다. 절제된 자세, 신중한 몸짓, 드러나지 않는 야망,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귀환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순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